안녕하세요.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범성공자입니다.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리고 나서 한 분이 제 헤어스타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나이 들어 보인다고.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어릴 때 이제 삐삐를 사용하거나 하면 이제 삐삐팅 같은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제가 사기꾼처럼 되더라고요. 저는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생각을 스스로는 잘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제 목소리만 먼저 들으면 뭔가 백마탄 왕자의 느낌이 좀 있대요.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저를 보면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라고 합니다. 전 좀 억울한데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제 먼저 나갔잖아요, 라이브로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상상하신 분이 또 제 머리 스타일을 보고 또 더 실망하신 게 아닌가,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. 아침에 이제 PT 자료가 있었는데 유가의 움직임이 좀 독특했어요.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하고요. 일단 시장을 보면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다 올랐습니다. 오른 이유는 뭐 명확하죠. 영국이 이제 위기가 좀 후퇴하면서 장초반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었고요. 근데 또 의외로 장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. 뭐 2%, 3% 이 정도까지도 좋았었는데 이게 밀렸습니다.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데 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금 4% 밑으로는 잘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. 이게 결국 달러 지수가 한 110 정도까지 다시 내려가야지 될 것 같은데, 일본이 이번 주나 뭐 한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엔화 쪽으로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 지수가 내려온다고 하면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가 좀 있었죠. 미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뭐 예상치와 이전치를 다 상회했고요. 미국의 산업 생산이 좋다는 건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.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건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보면 주택 가격 시장 지수는 또 내려왔어요. 생각보다 안 좋죠.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데 공급은 늘어난다.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늘어난다.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은 앞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.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건 뭐다? CPI가 아니라는 거죠. 공급단에서 얼마나 이제 더 올라갈 것이고, 또 수요단에서 얼마나 더 내려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. 특히나 임금 인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가, 또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내려가는가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. 이 두 개 데이터가 앞으로 CPI보다 훨씬 중요할 겁니다. 그 다음 유가인데요. 일단 유가의 흐름을 먼저 볼까요? 유가 흐름 안 적었네. 지금 천연가스를 보면 어제 급락했죠. 그리고 유가도 어제 하락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전략 비축유가 있잖아요.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,500만 배럴을 추가로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아마도 이번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,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됐습니다. 미국이 이제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.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민주당 정부가 이제 표를 좀 더 얻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이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마 뭐 조만간 또 얘기가 나오겠죠. 그 학자금 탕감 관련된 얘기 말이죠. 뭐 이러면 이제 4분기 소비는 좀 더 도와줄 수 있겠네요. 유가랑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천연가스가 내려온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는데도 유가가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. 거기에 추가로 무슨 이슈가 있었냐? 유럽이랑 미국이 지금 보면 클라이밋 온도가 생각보다 높답니다. 그래서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할 것 같대요. 난방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결국 유가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유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이제 재정정책으로 후퇴한 데 이어서 트러스가 완전 백기를 들었습니다.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. 이러니까 이제 영국 관련된 신용 위기는 당분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내놨습니다. 이제 넷플릭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, 로키드 마틴이나 은행주, 유나이티드 항공, 존슨앤존슨, 지금 이제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아무리 명목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제 당장은 부러지긴 쉽지 않다는 거죠.
근데 장중 동향을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초반에서 계속 밀렸었고 뭐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좀 너무 강했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다시 반등했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빠졌죠. 장 막판에 빠진 이유는 이제 애플이 오더컷 얘기가 있었어요. 아이폰 14 플러스, 아이폰 프로 모델은 잘 팔리는데 아이폰 14 모델 같은 경우는 전이랑 디자인이 똑같죠.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오더컷 얘기가 나왔고 애플이 밀리면서 이렇게 나스닥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상승장 초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상승장 초반에는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상승합니다. 이렇게 볼까요? 섹터 ETF 다 올랐죠. 전업종이 다 올랐습니다.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상승할 때는 아직은 주도주가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. 그런데 점점 이제 주도주가 나타나겠죠.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번 주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주도주를 찾는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. 오늘 아침 준비한 얘기는 구독 어떻게 하는 거죠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유튜브로 처음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블로그 쪽도 많이 좀 와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